월요일 아침 일신 브리핑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어제 주말에도 그랬지만은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이렇게 어떤 이벤트나 악재를 투자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방한 관련주나 아니면은 전력 공급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인데 대체 전력 관련주는 또 힘을 받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주식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이벤트들을 먼저 좀 정리해 보기로 하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기됐다고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 국제면 1면에 싣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남한 측은 로켓, 북한 측은 위성,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미사일이라고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 반응을 전해드렸지만 제일 큰 걱정이 일본의 반응입니다. 사실 최근에 일본 정치의 우경화 바람에다가 이제 조만간 중의원 선거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북풍 마냥 일본 또 수구 쪽에서는 이 미사일 발사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 타격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죠. 일단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자위대를 북동진 배치한다, 지대공 미사일을 준비한다,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렇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수상은 아직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미사일 본체의 연료 공급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라고 발표하면서 연료 공급이 일단 돼야지 출발을 하죠. 자동차도 기름을 넣어야지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인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아무튼 이 정의에 대해서는 한, 미, 중, 일 다 다른 상황인데 이 발사체에다가 통신 장비 앞에 몇 개 갖다 붙여놓으면 이거 위성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폭탄 심어놓으면 미사일인 거고, 또 이게 똑바로 올라가서 대기권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면 위성이고, 또 약간 비스듬히 가다가 땅에 떨어지면 미사일이고, 좀 현재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번에 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저는 일본 측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이런 강경론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아시아 소식 좀 자세하게 더 보시죠.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항상 일요일날 이런 발표를 내놓고요. 지난해의 경우도 크리스마스 25일날 저녁에 금리 인하를 발표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 혹은 국제뉴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황하는 적이 많은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발표된 중국의 11월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물가 상승률이 이 표에 보시는 대로 33개월 내 최저치로부터 반등을 했다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비유하면 혈압과 비슷한 것으로 너무 낮아도 저혈압으로 이게 기운이 없어서 안 되고요. 또 너무 높아도 고혈압 증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경제 뉴스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상대평가가 최우선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물가 상승률이 월간 변동폭 치고는 큰 1.7% 기록했고, 그 가운데 특히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올랐다는 것은 민간 경제에 좀 부담이 되는 소식 같지만은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일장일단이 막 뒤섞여 있는데요.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이번 11월 중국 CPI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때일은 11월 한파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대신 또 희망적인 것은 미국의 경우는요, 잘 아시는 대로 유동성을 거의 무제한으로 벌써 한 3년째 쏟아붓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율이 바닥에 딱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 메인 디쉬와 모기지 채권 지원이라는 이런 사이드 디쉬, 간식까지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먹여도 혈압은 저혈압 상태에서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제 실물 경제에서 그간의 유동성 지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또 이 시진핑 정부가 집권 초기 선물로 중국 경제에 확실한 부양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유동성 완화는 일단 한동안 더 지속이 돼야 할 텐데요. 물가 상승은 유동성 완화의 최대 부작용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시는 대로 지난 11월 CPI는 서플라이 사이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즉 공급 단계의 일시적인 생산량 부족에 따라 신선식품의 일시적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화통신에서는 올 12월 중국 당국은 50bp가량의 은행 지불준비금 인하 카드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경제학자 의견을 마지막에 싣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의 부양 의지에다가 실물 경제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컨비네이션으로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11월에 미국 소비 연말 특수화 자동차 덕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자동차 이 딜러 상담 장면이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이미 개별적으로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때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실적이라든가 사이버 먼데이 판매량 그리고 11월 자동차 판매 등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10월의 경우 마지막 주간에 미국을 강타한 이 태풍 샌디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었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11월 소매 판매는 다시 0.4% 증가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경제지표는요, 항상 로테이션으로 나오잖아요. 첫째 주에는 고용, 둘째 주에는 소비, 셋째 주에는 주택 등등, 마지막 주에 GDP. 이런 식으로 메인 경제지표들이 반복되는데요. 계절마다 각 이 지표들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를 끌고 나가죠. 이제 겨울의 경우는요, 상식적으로 봐도 주택은 좀 처지고 소비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11월 소매 판매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서 연말까지 최소한 평년 수준 정도는 소비가 미국 경제 이끌고 나가는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아주 또 괄목할 만한 그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수요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은 기존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 정도는 해줄 것으로 역시 친시장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그리스 관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AFP 통신이 전합니다. 그리스는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막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피를 막 짜서 수혈해주고 안정제를 마치고 해도 도저히 생명 유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채권 매입 협상이 거의 완성된 듯 하다라는 보고서 인용을 AFP 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채권단은 앞에서 의학적으로 예를 들은 이런 상황에 비유하면은 출혈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피를 받아서 다시 환자의 수혈을 해주는 이런 식이라고 할까요? 좀 상상하니까 조금 괴기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채권단은 각자 조금씩 나눠서 그리스 채권을 재매입해주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채무를 무기한 연기해주는 그런 협상이 구제금융과 지금 병행해서 추진 중이었었는데요. 그리스 경제지 나프덴 보리키 측은 이번에 해외 채권단이 약 15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채권 재매입 작업에 초안을 완성한 것 같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르면은 화요일 정도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악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좀 약간 해묵은 악재 정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이 발표가 나오면 안도렐리 약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